오늘이 2월 10일입니다. 이제 봄벌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봄벌 깨우기라고 하죠. 사실 이 벌은 겨울 잠을 자는 그런 곤충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봄벌 깨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은 봄벌 시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 봄벌을 시작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번 주는 상당히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설 이후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 상태를 본다면은 지금 금주에 깨우면 좋겠는데 설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봄벌을 시작하실 분들은 설 이후에 이제 봄벌을 시작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시즌에 임박해서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할지 당황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통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봄벌 준비할 때 소비 배열이라든지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경기도 지역 이쪽 이런에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지역 환경에 따라서 봄벌 시작하는 시기는 유동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벌을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벌통 우리가 뚜껑을 열었을 때 벌이 위에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식량이 떨어져서 위로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빨리 식량을 보충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너무 올라서서 여기에 이제 봉구가 풀어진 상태, 그 정도 됐을 때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거 식량 유무를 잘 확인하시고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봉군 같은 경우는 5매로서 월동이 들어간 봉군인데, 이 정도 5개 소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축소를 해주시는데요. 축소의 의미는 바로 밀집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사이드에 있는 소비는 이렇게 먹이장만 있고 벌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도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는 벌이 약간 붙어 있지만은 먹이장이 그래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다음번 거는 다 열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벌리 가지고 봐도 벌이 어느 정도 붙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기 쉽고, 또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여왕벌의 유무를 확인 위해서 소비를 다 들고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왕벌이 있다라고 일단은 전제하에서 우리가 행동을 지금 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취미로 하시거나 몇 통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일일이 하나 확인도 하겠지만은, 그런 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날씨가 너무 춥게 되면 지금 벌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왕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때 격리판을 2매 사이에 질렀습니다. 여왕벌이 이 2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3매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이쪽 계열 사이드에는 식량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이 격리판을 또 2매 사이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2매 사이에 또 2매 건너뛰어서 이렇게 격리판을 질렀는데요. 2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매하고 3매 사이에 격리판을 질러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벌 양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걸 아시고요. 이때 지금 여왕벌이 이쪽 1번과 2번 소비에 있을 수도 있고 3번과 4번 소비에 여왕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쪽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여왕벌이 그러면 대충 어디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벌이 가장 많이 붙는 소비에 여왕벌이 있다고 추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우리가 구분하시지 말고 분명히 이 안에는 여왕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움직여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 1번과 2번 소비에 여왕벌이 있다고 보면은 3번과 4번에 있던 일벌들이 여왕벌이 있는 쪽에 가서 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온과 육아 산란이 잘 되게 되겠죠. 그리고 1번, 2번 소비에 의해서 만약에 산란 다 했다 그러면은 다음 3번과 4번 소비로 일벌들이 넘어와서 이미 청소를 다 해놓고 산란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왕벌이 넘어와서 3번과 4번 소비에도 이제 산란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제 이렇게 깨우기 하시면서
화분떡을 이제 급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화분떡을 어디서 구매를 하실 건 따뜻한 장소에 두셔서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급여를 해야지 벌들의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안에 두셔야지 이게 아주 말랑말랑해서 벌들이 물어가기가 쉽게 됩니다. 그냥 우리 텐트 속이나 컨테이너 박스에 두게 되면은 이 얼음장까지 찰 뿐만 아니라 딱딱해서 벌들이 아주 육아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보관해서 이렇게 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여하고 있는 이 화분도요, 약 3, 4일 동안 따뜻한 곳에 두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분떡에 붙어 있는 이 비닐은요, 벗기지 말고 이렇게 같이 덮어 두시게 되면은 화분떡이 건조가 되지 않아서 아주 말랑말랑하게 끝까지 아주 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비닐 개포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면 이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바로 봄벌 시작이란 화분떡 넣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봄벌 시작이다, 또는 봄벌 깨우기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화분떡을 넣었다고 봤을 때 우리가 급수를 하게 됩니다. 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물을 이때 동시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물은 내가 깨우고 난 시점부터 약 10일 후에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부터 바로 화분떡을 넣어준다고 해서 바로 애벌레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은 온도, 습도 조절을 하고, 그 다음 이 화분떡을 육아할 때 쓸 때는 꼭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애벌레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도 지금 주면 되지 않느냐? 물론 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벌통 안에 그래도 우리 보이지 않는 습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여름 동안에 물을 공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습기를 제거한다든지 환기를 해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열흘 후에 공급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을 때 이 벌통 내부에 온도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습기가 제거되지 않아서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급수는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공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또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극 사용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극 사용도 화분떡을 넣으면서 바로 같이 어차피 뚜껑 열은 김에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2월 달에 여러분들 깨웠다면요, 이 자극 사용은 약 20일에서 30일 후에 자극 사용을 급여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 대용으로 쓴다고 해서 묽게 해서 주시는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일벌들은요, 1%의 단 성분만 있어 바로 식량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분 공급에 유리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극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극입니다. 어떤 자극이냐, 자연에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극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검할 때 우리 식량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만약 지금 동시에 자극사항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자극사항에 있는 걸 갖다 전부 다 소방에 갖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란할 공간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물어다가 저장을 하고 밤새도록 선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벌들이 노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러면 봄벌 키울 수 있는 우리 벌 개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봄벌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늦게 주게 되면은 저장을 하지 않으니까 산란할 공간도 확보되고, 일벌들이 그렇게 선풍 작업을 안 해서 체력이 소모 안 되니까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육아할 때는요, 육아 온도가 35도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는 또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벌통 내부와 외부에 보온을 잘 하셔서 찬 공기가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식량 주는 것 이상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봄벌 관리를 잘 하셔서요, 원래는
작년에 못한 그런 우리가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우리 중앙에서는 여러분들의 양봉 교육의 내비게이터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